어이구. 자. 자, 저는, 이제 사업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서, 차를 타고, 사무실로, 한번 출근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 볼보 S60 모델, 차가 어떤지 한번 3년 정도 탔는데, 롱텀 시승기 겸, 브이로그 겸,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볼보 S60은 소나타 정도의 사이즈, 소나타 정도의 사이즈의 차고요. 소나타보다 약간 작은 느낌이에요.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크고 소나타보다는 약간 작은 느낌의 그런 차고, 실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이상한 옵션 같은 거 없이 굉장히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핸들에도 뭐 복잡한 장식 같은 거 없이 그냥 리모컨 정도만 달려 있고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뭐 달리는 차는 아니긴 한데 2000cc 터보 차량 치고는 생각보다 또 잘 나가요. 그래서 이따 주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페시아는 굉장히 깔끔하고 막 복잡한 기능은 없습니다. 복잡한 기능은 없고 오히려 그런 점이 저같이 미니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긴 한데 뭐 복잡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이런 점들은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 이 차가 스포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차는 굉장히 무거운 차예요. 1.8톤 정도 무게인데 제네시스 G70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근데 이 앞에 하이브리드 모터가 달려 있는데 이게 주행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차를 이렇게 끌어줘요.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그 엔진이 처음에 저속 구간에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탁탁 밀어주니까 차가 이 무거운 차체의 무게에 비해서 가볍다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이 차가 힘이 더 낼 수 있는데도 일부러 파워를 약간 낮춰놓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속 120km를 넘으면 거기서부터 힘이 조금 빠져요. 이제 그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터보 사이즈를 일부러 작은 거를 박아놨다든지 아니면은 출력을 얘가 연료 컷을 하면서 좀 줄여 놓았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안전 측면에서는 맞죠. 120km 넘어가면 이 차가 또 너무 잘 나가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주행에서 120km 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또 규정 속도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세팅이면서 와인딩 타시는 분이 120km 넘을 일은 없잖아요. 일반 도로에서 타니까. 그러면 그런 목적의 와인딩 목적의 차로도 괜찮은 모습이죠. 참 신기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한 중반 정도의 그 직장인이 이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서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가끔 이제 나 혼자 탈 때 조금 재밌게 타겠다 라고 하면 이 차가 딱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3년 전에 살 때는 가격이 지금만큼은 아니었는데 요즘엔 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차는 S60인데 S60이 이제 한국에서 발매가 안 되죠.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S90이 있기는 한데 S90은 좀 커요. 그래서 큰데 엔진은 이거랑 똑같고 그 차가 좀 이거보다는 좀 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S60이 맞죠. 제가 작으니까. 그러면서 안전도 문제가 없고 참 잘 짜여졌는데, 제가 그 딜러분께 듣기로는 이 S60이 그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요 소비자분들이 이 차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클레임을 건대요. 근데 그 여기 총판 입장에서는 S60이 지금 스웨덴에서 안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는 S60을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의 입장도 맞죠, 그죠? 중국 차인데 왜 비싸게 파느냐, 볼보 이름 달고 왜 중국 거를 가져오느냐,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품질 관리는 스웨덴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S60이 그 볼보의 기본 저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반영한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소량이라도 S60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일반 도로 구간, 저 50km짜 여기 구간인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쭉쭉 잘 나갑니다. 쭉쭉 잘 나가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차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1800km면은 이 사이즈급의 다른 차들보다 한 150kg 정도 무겁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요 모터가 한번 이렇게 쫙 구동시켜줘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스포츠성이 좀 있어요. 볼보 리뷰는 좀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뭐 기술사 브이로그니까요. 또 기술사 이야기를 좀 하자면 IT 기술사가 좋아요. 좋은 게 이제 전기나 건축 이런 분야처럼 단가가 세지는 않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내에서. 그 다음에 건축, 토목, 전기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고, 다만 책임의 무게가 아무래도 건축, 전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단가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특히 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가치 창출을 사업하는 사람이 해야죠, 그죠? 뭐 기술사 학원이 되었던, 뭐 기술사이면서 뭐 ISMS 같은 거 수요가 많으니까 ISMS 뭐 강의를 하든, 아니면 그 B2B 사업들 기업 상대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 이제 내 브랜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여러모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너는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정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 정한 거는 없고, 이제 다만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 게 있는데 지금 오픈하기는 조금 그래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도 빨리 안 가니까 옆으로 빠져야겠다. 50km 구간이라서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월급쟁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회사에 종속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회사를 떠났을 때 내가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40대 넘어서 저도 새 출발을 하는 건데 뭐 걱정이 앞서죠. 걱정이 앞서고
이제 다만 지금 40대니까 제가 호기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50대에 나왔다라고 하면 50대 때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또 40대와 50대가 다르니까 그런 건 있고, 따지고 보면 IT 분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 각각들이 수익이 나야 사업이 되는 건데, 그게 또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좀 시행착오를 겪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사를 딴다고 해서 다는 아니고, 기술사이면서 개발 능력이 좀 되면 그 업무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앱도 팔면서 컨설팅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저도 개발 실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만들 수는 있어요. 이제 그 차이가 크죠. 그렇다는 거고. 아이고, 이게 점심시간인데도 차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꽉 찼어요. 저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물론 이제 가격은 확 떨어졌죠. 월세는 확 떨어졌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왔습니다. 다들 대단하죠. 이제 저처럼 임차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좋고, 이 건물 주인분들은 월세가 안 나오니까 시세가 막 떨어져 있으니까 좀 울상이죠. 그런 거 있고. 사업하면 좋은 건 그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퇴근하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죠? 그런 장점은 있고. 근데 그것도 일이 있어야 재밌죠, 그죠? 일이 없으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월급쟁이일 때는 잘 몰랐는데 주말이라고 해서 더 좋지 않고 평일이라고 해서 더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오히려 평일에는 주변에 가게들이 다 열려 있어서 좋아요. 주말에는 이것들이 닫잖아요. 주말에 닫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은 생기고, 여기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들에 보면은 쇼핑몰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되게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저 쇼핑몰들이 다 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 되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 임대료가 지금 거의 박살이 나서 한 달에 30만원이면 10평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간을 쓰는 거죠. 괜찮다고 보고. 근데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을 하시기에는 여기가 좀 교통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별로고,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게 그래서 또 여기 월세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이 나지는 않습니다. 고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IT 직종이실 텐데, 사업을 크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쇼핑몰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월급쟁이의 독성도 상당한데 경험을 하면서 월급쟁이 독성을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턱대고 저 월급쟁이 하다가 저 대기업 김부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사업을 또 시작하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냐면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월급쟁이가 모르는 분야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좀 적응 기간을 좀 두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고객들이죠.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지갑이 되게 얇아요. 얇다는 게 다들 사업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다 생업에 좀 지출이 주로 이제 생활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가야겠다. 그리고 그 지갑을 열게 하려면 뭔가 그 돈을 썼을 때 만족감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되진 않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거를 좀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사업이 대박 나셨는지 람보르기니 타고 오시던데, 그분 뭐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나중에 뵈면은. 제가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아는 분은 아니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저분은 뭐를 하셨길래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나. 저 사람이라는 건 모릅니다. 학벌이 다도 아니고 자격증이 다도 아니고, 자, 뭐에서 대박이 날 줄도 모르고. 삐삐삐삐삐 삐삐. 으휴. 삐삐삐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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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삐. 자, 어쨌든 출근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했고요. 뭐 주저리 떠들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말주변이 좋은 건 아니니까.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